여러분 안녕하세요. 흰부엉이 경제학 교수입니다. 어제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와이프가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보, 우리도 레버리지 ETF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갑자기 무슨 레버리지? 아니, 옆집 언니가 그러는데 코스닥 레버리지로 한 달 만에 50% 수익 났대. 우리만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포모 광풍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모가 포모는요,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해요. 포모, Fear of Missing Out. 우리말로 하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쉽게 말해서 나만 놓치는 거 아냐? 이 불안감입니다. 친구들은 다 제주도 여행 가는데 나만 못 가면 불안하죠. 다들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나만 없으면 초라하죠? SNS에서 남들은 다 맛집 가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집에서 라면 먹으면 우울하죠?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조급함, 그 불안감, 정말 위험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고객 예탁금 100조 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지금 이 순간 증권사 계좌에 입금은 했는데 아직 주식을 안 산 돈입니다. 즉 투자할 준비가 완료된 돈이에요. 대기 중인 돈. 언제든지 살 수 있어 하는 돈.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가 80조였어요. 그때도 난리였죠. 동학개미 운동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100만 명이 각각 1억씩 들고 나 살 거야, 기회만 주면 살 거야 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 금리는요? 고작 3%대. 부동산은요? 규제에 막혀 있고. 그럼 이 돈이 갈 곳은? 주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2026년 1월 30일 목요일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게요? 5224포인트. 5000을 넘어서 이제 5200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삼성전자 오늘 종가 16만 500원, 16만 전자입니다, 여러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4만 원이었는데 SK 하이닉스는 더 무섭습니다. 오늘 종가 90만 9천 원. 역사상 처음으로 90만 닉스 달성했습니다. 오늘 장중엔 93만 원까지 갔어요. 거의 100만 원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증권사들도 난리예요. 삼성증권이 오늘 뭐라고 했게요? 삼성전자 목표가 23만 원, SK 하이닉스 목표가 130만 원, 130만 원이요. 130만 원. 지금 91만 원인데 아직도 40만 원 더 오른대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코스닥 기억하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에서 헤매던 그 코스닥 지금 1300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에 1000 돌파하더니 불과 며칠 만에 300포인트 급등입니다. 30% 올랐어요. 며칠 만에? 불과 한 달 전 12월 말 코스피 지루한 박스권 삼성전자 13만 원대, SK 하이닉스 70만 원대, 코스닥 겨우 1000 지금 1월 30일 코스피 5224 역대 최고, 삼성전자 16만 원 23% 상승, SK 하이닉스 91만 원 30% 상승, 코스닥 1300 돌진 30% 상승. 코스닥에 투자했던 사람들, 2차 전지 산 사람, 바이오 산 사람, IT 소부장 산 사람, 이 사람들은 5년을 기다렸습니다. 2021년 고점 1100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 내내 바닥을 헤맸죠. 그러다가 이제야 겨우 1300.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야삼성전자는 한 달 만에 23%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한 달 만에 30% 올랐는데 나는 5년 기다려서 겨우 본전이야? 내가 잘못 산 건가? 왜 나만 이래? 나만 손해보는 건가? 바로 이 순간
포모가 폭발합니다. 그때 정부가 기름을 부었죠. 코스닥 3천 만들겠습니다. 2026년은 코스닥의 해입니다. 이게 바로 포모의 방아쇠입니다. 정부가 우리가 밀어줄게 하니까 코스닥 5년 동안 안 본 사람들까지 지금이야? 지금 안 사면 늦는 거야? 정부가 밀어준다잖아? 3배 오른다잖아? 지금 1300인데 3000 간다면? 2배 이상이잖아? 자, 이제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코스닥이 1000선을 돌파한 바로 그날, 단 하루 만에 코스닥 ETF로 유입된 자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조 원입니다. 그중 무려 8천억 원이 레버리지 ETF로 몰렸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야수가 돼버린 개미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공부하지 않은 채로, 경고를 듣지 않은 채로 그저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은 상승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끝의 시작일까요? 자, 저도 궁금해서요. 어젯밤에 온라인 커뮤니티 좀 들어가 봤습니다. 주식 갤러리, 주식 카페, 네이버 증권 토론방,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수익 인증의 바다였습니다. 한 달 만에 70% 수익, 코스닥 레버리지 최고, 일주일 만에 49% 벌었습니다. 크크크 개꿀, 하이닉스 2배로 3개월 만에 집 계약금 모았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나도 해야 하나? 나만 바보같이 월급만 받고 있는 건가? 정상입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쉽게 버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진짜냐고요? 네, 진짜입니다. 실제로 1월 초에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일주일 수익률 1000만 원 넣었으면 1490만 원 됐다는 겁니다. 490만 원 벌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이건 3개월 수익률입니다.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3개월에 64.95%. 1억 넣었으면 1억 6,500만 원 6,500만 원 벌었습니다. 벤츠 E클래스 계약금 충분히 마련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그럼 다음 달은? 그럼 지금 사면?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터넷에 레버리지 ETF로 망했습니다 이런 글 많이 보셨어요? 별로 없죠? 손실 봤습니다 이런 글은 거의 없죠? 왜일까요? 망한 사람은 인증을 안 하니까요. 100명 자, 투자자 중 성공한 이들만 보입니다. 제가 그림을 이것이 그려드릴게요. 생존 편향입니다. 100명이 똑같이 모두를 봐야 1000만 원씩 합니다. 들고 1월 초에 코스닥 레버리지를 샀다고 칩시다. 30명 대박 났습니다. 49% 수익 났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인터넷에 인증합니다. 50명 본전이거나 소폭 손실 플러스 10% 됐다가 마이너스 5% 됐다가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조용히 있습니다. 20명 망했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손실.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절대 말 안 합니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화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30명의 성공담뿐입니다. 이걸 통계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존 편향, survivorship bias. 이 유명한 사진을 이야기 보세요. 하나 살아남은 해드릴게요. 폭격기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진정 필요한 곳은 생존 편향의 지매입니다. 미군 폭격기가 자꾸 추락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군대에서 고민했어요. 어디를 보강해야 하지? 그래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비행기들을 조사했습니다. 보니까 날개에 총알 구멍이 많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군대가 결정했습니다. 좋아, 날개를 보강하자. 그때 한 통계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에이브러햄 와일드. 아니요, 날개 말고 다른 부분을 보강해야 합니다. 왜요? 날개에 구멍이 제일 많은데요? 그 비행기들은 날개에 총 맞고도 돌아왔잖아요. 진짜 위험한 곳은 총 맞으면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엔진, 조종석, 연료 탱크. 거기 맞은 비행기는 추락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도 똑같습니다. 성공한 30명만 보입니다. 실패한 20명은 이미 시장을 떠났어요. 계좌 정리하고 앱 삭제하고 주식 커뮤니티 나갔어요.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성공담만 가득합니다. 자, 다시 우리 집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와이프가 말했죠. 옆집 언니가 코스닥 레버리지로 50% 수익 났대요. 자, 경제학 교수가 되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 1. 투자 원금이 얼마였나요? 1억 넣어서 50%?
오, 1,000만 원 수익 진짜 대박. 10만 원 넣어서 50%? 5만 원 수익. 치킨값. 질문이 정확히 언제 들어갔나요? 12월 말 저점에서 탔으면 50% 가능. 1월 27일 고점에서 탔으면 지금 마이너스 10%. 질문 3. 수익 실현했나요? 평가 금액인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팔았나요? 아니면 앱에 떠 있는 숫자인가요? 평가 금액 플러스 50%는 내일 마이너스 20% 될 수 있습니다.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닙니다. 질문 4. 지금까지 총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2024년 1,000만 원 마이너스 40%, 600만 원. 2026년 1월 600만 원 플러스 50%, 900만 원. 이번에 50% 벌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10%네요. 질문 5. 얼마나 오래 기다렸나요? 1년 기다려서 50%? 오른쪽 화살 표현 50% 수익. 훌륭하네요. 한 달에 50%? 오른쪽 화살표 연한산 600%? 한 달에 50%면 1년이면 600%? 그럼 워런 버핏보다 잘하는 건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버리지 ETF가 정확히 뭔지 알아볼까요? 레버리지 ETF는 지수의 변동률을 2배 또는 3배로 추종하는 상품. 코스닥 150 지수가 오늘 플러스 1% 올랐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2배는 플러스 1% 오릅니다. 오, 좋은데? 수익이 2배네. 근데 손실도 2배입니다. 코스닥 150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1% 떨어졌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2배는 마이너스 2% 떨어집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올릴 때 2배, 떨어질 때 2배, 공평하잖아요? 아니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께 시뮬레이션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나리오 롤러코스터 창.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씨, 코스닥 150 지수 ETF 한 배에 100만 원. B씨,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2배에 100만 원. 1일차 지수 플러스 10% 상승. A씨 100만 원. 110만 원 플러스 10%. B씨 100만 원. 120만 원 플러스 20%. 와, B씨 좋네요. 2일차 지수 마이너스 10% 하락. A씨 110만 원. 오른쪽 화살표 99만 원. 마이너스 10%. B씨 120만 원. 96만 원. 마이너스 20%. 최종 결과 A씨 100만 원. 99만 원은 마이너스 1%. B씨 100만 원. 96만 원은 마이너스 4%. 똑같이 10% 올랐다가 10% 떨어졌는데 지수는 마이너스 1%인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4%네요. 왜 그럴까요?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100 곱하기 1.1는 110, 110 곱하기 0.9는 99, 100 곱하기 1.2는 120, 120 곱하기 0.8는 96. 이게 바로 변동성 손실, volatility decay 또는 복리 decay, compounding decay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건 실제 차트입니다. 만약 시장이 횡보한다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지수는 그냥 제자리. 레버리지는 녹아내립니다. 마치 여름날 아이스크림처럼. 2021년 11월부터 2024년 말까지 약 3년 동안 코스닥 150은 횡보했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 0% 제자리.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마이너스 40% 손실. 지수는 제자리인데 레버리지는 40% 손실입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는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만, 명확한 상승장에서만, 손절 원칙 철저히 지키기, 장기 보유 절대 금지, 횡보장에서 보유 금지 묻어두기 투자 절대 금지. 자,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거래소에 상장된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어요. 아이온큐 아시죠? 양자 컴퓨터 회사. 한국인이 진짜 많이 산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의 수익률이 4,400%, 44배요. 1,000만 원이 4억 4천만 원 된 겁니다. 와, 대박. 인생 역전이네. 이렇게 쉽게 부자가 되는구나. 그런데 2025년 1월 8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CES 2025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유용한 양자 컴퓨터는 아직 15에서 2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날 아이온큐 주가가 마이너스 39% 폭락했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39% 곱하기 3는 117% 청산입니다. 상장 폐지, 거래 정지, 4,400% 수익 0원. 한순간입니다. 하루. 단 하루 만에.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버리지 투자하실 거면 매일 모니터 앞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경고. 지난 1월 26일 코스닥이 6% 급등했을 때 레버리지 ETF를 사려는 개미 투자자들이 어디로 몰려갔게요? 금융투자교육원 웹사이트. 그런데 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긴 상황이에요? 아니면 무서운 상황이에요? 레버리지 ETF를 사려면 법적으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강료? 고작 4,000원입니다. 시간? 3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육도 안 받은 채로 일단 사려고 몰려든 겁니다. 교육? 나중에 받으면 되지. 일단 사. 늦으면 안 돼.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겠고, 위험한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사고 본다. 전형적인 묻지마 투자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시장을 봤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꼭대기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인터넷 주식이 뭔지 몰라도 일단 사. 2007년 부동산 버블 때 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일단 사. 2017년 비트코인 때 블록체인이 뭔지 몰라도 일단 사. 2021년 밈주식 때 회사가 뭐 하는지 몰라도 일단 사. 그리고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는지. 두 번째 경고 신호.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 있죠. 삼전 닉스가 국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사면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 보면 삼성전자 목표가 23만 원, 현재 16만 원, 플러스 44% 상승 여력. SK 하이닉스 목표가 130만 원, 현재 91만 원, 플러스 43% 상승 여력. 어떤 애널리스트는 더 높게 봐요. 삼성전자 적정가 30만 원, SK 하이닉스 100만 원은 기본.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나온 지 얼마나 됐게요? 이제 막 한 달 됐습니다. 1월 들어서 갑자기 난리 난 겁니다. 그 전에는 2024년 상반기 2차 전지가 미래다. 2023년 바이오가 대세다. 2022년 메타버스가 온다. 2021년 전기차가 답이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항상 이미 많이 오른 걸 쫓아갑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달라.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펀더멘털이 좋아. 네, 맞아요. 항상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세 번째 경고 신호.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삼전 한익 2배 먹는다. 100억 들고 홍콩 간 불개미. 한국에는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홍콩까지 갑니다. 홍콩 증시 계좌 만들어서 CSOP SK 하이닉스 데일리 2X 레버리지 사는 거예요. 2배요. 2배. 하이닉스가 1% 오르면 2% 오르는 상품.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환전, 원화, 홍콩 달러, 해외 송 금수 수수료, 환율 리스크, 시차 문제. 이 모든 걸 감수하고 홍콩까지 가서 삽니다. 화끈하게 2배로. 여러분, 이게 투자입니까? 아니면 도박입니까? 더 무서운 건 정부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국내에도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도입하겠습니다. 이르면 2026년 2분기에 출시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상품이 출시되고 나면 보통 얼마 안 가서 조정이 옵니다. 2007년 레버리지 ETF 붐,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3배 레버리지 열풍, 2020년 3월 폭락. 항상 그랬어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경고 신호. 자, 지금 뭐가 오르고 있어요? 주식, 코스피 5224, 반도체, 삼전 16만, 한익 91만, 금, 골드만삭스 5400달러 전망, 은, 변동성 폭증, 부동산, 내 집 마련 포모, 비트코인, 알트코인. 역사상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른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버블 직전에요. 2007년 말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이번엔 달라. 글로벌 유동성 과잉이야.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1999년 말 인터넷 주식, 통신주, 기술주 다 오르고 이번엔 달라. IT 혁명이야.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21년 초 주식, 비트코인, NFT
밈 주식, 부동산 다 오르고. 이번엔 달라. 코로나 이후 새 시대야. 그 다음 해 2022년 대폭락. 지금이 2026년 1월 30일입니다. 주식, 금, 은, 부동산, 암호화폐 다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제가 버블은 이 여러분께 사이클을 그래프 따릅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닷컴 버블, 모든 부동산 버블의 위기, 공통 비투견 현재 패턴입니다.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1단계 스마트머니 소수, 2단계 초기 상승, 3단계 대중의 관심, 4단계 포모 폭발 지금 여기 모두가 알고 있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이번엔 달라. 외침. 교육도 안 받고 몰려듦. 정부가 상품 출시. 5단계 유포리아, 황홀경. 6단계 불안. 7단계 폭락, 갑작스러운 하락. 패닉셀. 왜 나만 이래? 지금 우리는 4단계와 5단계 사이입니다. 아직 정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왔습니다. 정점이 언제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들어가는 게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자,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심호흡 한번 하시죠. 후. 진짜 좋은 투자 기회는 조용히 옵니다. 2020년 3월 기억하세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코스피 140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끝났어. 주식 끝이야. 대공황 온다. 그때 산 사람들? 지금 웃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지금은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입니다. 자,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내가 포모에 걸렸는지 체크해 봅시다. 화면을 잠깐 멈추고 체크해 볼까요? 0에서 2개, 정상. 3에서 5개, 포모 초기. 6에서 8개, 포모 중증. 9개 이상, 포모 말기. 핸드폰 끄고 여행 가세요. 저요? 솔직히 6개 체크됐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포모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포모 느끼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이미 절반은 이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코스닥 레버리지에 투자하려고 해요. 기대값 계산은 마이너스 20만 원. 기대값이 마이너스입니다. 통계적으로 돈을 잃는 게임입니다. 100명이 똑같이 투자하면 20명은 대박, 10명은 성공, 20명은 본전, 고비, 30명은 손실, 20명은 큰 손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대박난 20명만 봅니다. 자, 그래도 하고 싶으세요? 말리진 않겠습니다. 단, 이 원칙만은 절대 지키세요. 잃어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돈으로만.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돈, 생활비, 월세 전세자금. 투자해도 되는 돈, 이건 알려도 내일 출근하는데 지장 없는 돈. 예를 들어 볼까요? 월급 300만 원 받는다면 저축 10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남은 50만 원 중에서 1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경험을 사세요. 학비라고 생각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말 지겹죠? 근데 지금 모두가 이 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위험한 포트폴리오 100%, 코스닥 레버리지 ETF. 이거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현명한 포트폴리오 60%, 안정적 자산 30%, 성장 투자 10%, 고위험 투자 10%로 꿈을 꾸세요. 90%로 삶을 지키세요. 10%로 꿈을 꾸세요. 90%로 삶을 지키세요. 절대로. 당신의 절대로. 선택이야. 100% 레버리지에 지혜로운 올인하지 마세요. 투자자가 되세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집에서 와이프가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여보, 우리도 레버리지 ETF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우리 비상금이 얼마지? 5천만 원 있잖아. 그중에 500만 원 잃어도 될까? 글쎄, 아깝긴 하지. 그럼 안 하는 게 맞아. 아까운 돈은 투자하면 안 돼. 그런데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그 정도야 뭐. 그럼 100만 원으로 경험 삼아 해보자. 대신 조건이 있어. 약속할게. 좋아. 그럼 해봐. 그런데 여보, 기대는 하지 마. 이건 복권 사는 거랑 비슷해. 진실일, 인터넷의 성공담은 극히 일부입니다. 100명 중 30명만 성공. 진실이 모든 게 오를 때는 위험 신호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진실 3.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느리게 가는 게 빠릅니다. 진실 4.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생활비는 절대 안 됩니다. 진실 5. 당신만 가난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옆집 언니도 불안합니다. 수익 인증하는 사람도 무섭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불안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년간 경제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을 봐오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부자가 되세요.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10년, 20년을 보고 가세요. 월 100만 원씩. 연 7% 수익으로 20년, 5억 2천만 원입니다. 레버리지로 한 방, 50% 확률로 빵원입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네, 맞아요. 그런데 확실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조급한 사람에겐 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탕주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부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불안한 건 당신뿐이 아니에요. 포모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이라면 충분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시간을 이용합니다. PS. 옆집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언니, 그거 팔았어요? PPS. 2026년 2월에도 91만 닉스면 언니, 왜 안 팔았어요?